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4.7 선거 이후에 여당과 정부에서 엄청난 투기 억제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왜? 바보가 아니라면은 현재 집값에서는 정치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값을 어떻게 해서라든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낮출 정책을 세울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집값 거품을 싫어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집값 될 때까지 뭐 했냐? 분노가 정권 지지율과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 1주택자들도 집값이 끝없이 올라가게 되면 좋아하면서, 야, 이 거품이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 이렇게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1주택자가요, 집값 거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사하고 싶은 집은 더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 거품을 꺼지길 원하는 1주택자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버블은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투자자한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부분이지, 그냥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나 또는 이동할 생각이 있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집값 거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 거래 급감이 이어지면서 매수자, 매도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2월, 3월, 4월 모두 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나타내는 5,000건 이하, 3,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더 가하게 되면은 하락 쪽으로 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자, 지금 세율 인상만으로는 안 돼요. 과세 기준 자체를 6억에서 3억으로 낮춰야 돼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가격을 떠받드는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주택 갭 투자자거든요. 자, 나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가 아파트 한 채 매수하는 강남권 수요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선거 이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갑니다. 민주당 새 대표의 송영길 의원이 당선되고요. 규제 완화 분위기로 급반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위원장이 바뀝니다. 원래 진선미 의원이었는데 김진표 의원으로 바뀌고요. 전방위적인 부동산 관련된 제도 개편안의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특위가 꺼내든 방안들이 워낙 파격적이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거의 경제신문이랑 보수신문에서 말했었던 규제 완화 방안 다 포함시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반발이 좀 적었었던 LTV 규제 완화 부분과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만 먼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양도세와 종부세 세제 감면안은요,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특위 원안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 기준 자체를 변경했어요. 현재는요, 주택은 6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단독 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돼요. 근데 얘는 인별과세 제도잖아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확보하면은 12억까지 기본 공제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12억까지 기본 공제 뺀 금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무서워서 집 파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합산한 공시가격이 많은 상위 2% 사람들한테만 과세한다고 이번에 못을 바꾼 겁니다. 그럼 왜 과세 기준을 바꿀까? 간단합니다. 주택 보유수가 많은 다주택자에게만 과세를 진행하고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겁니다. 자, 더불어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시켰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이 현행 9억 원이거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 80%의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시키면서 거의 세부담 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보수신문들도요, 1주택자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양도세 깎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 혜택이 너무 파격적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12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피하고자 양도 차익이 과다하게 클 경우에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에서 40%로 낮춘다는 방안을 이야기는 했는데 솔직히 적용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양도 차익 20억 초과돼야 되니까. 한마디로 대다수의 1주택자는 2년만 있으면 12억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개편된 방안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을까요? 먼저 민주당 확정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바로 조세 법률주의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라고 있어요. 이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뭐냐? 법률 또는 위임명령의 과세요건, 과세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에 그 규정 내용을 가능하면 이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요건과 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민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거 매수할 때 종합부동산세 예상이 가능하죠. 단독명이면 종합부동산세 1억권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이 계산되고 공동명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왜? 12억까지 공동명의 부부 합산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방안대로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3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이거 사도 돼 말아야 돼. 종부세 무서워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몰라요. 왜? 이 아파트를 매수하면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매년 6월이 되어서 줄 세워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조세 법률주의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론들이 지적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양도세, 종부세 개편안을 잘 뜯어보면요. 종부세 1주택자는 면제가 되고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1주택자 세제 혜택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또 나온 거예요. 다주택자는 규제의 대상, 1주택자는 보호의 대상. 야, 만약에 1주택자가 실소자가 아닌 투자자면 어떡할래?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되려고 들어간 사람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1주택자가 삽니다. 문제는 이 1주택자 사람들이 실소자가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놨더니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지역에 거래량이 77% 감소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23%만 실소자고 77%는 갭 투자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갭 투자자들이 보호의 대상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안대로 확정되잖아요. 자, 지금 30대, 40대에서 가장 유행인 내 자본에다가 전세금 보태고 신용대출 포함해서 본인 월세 거주하면서 20억대, 30억대 아파트 매수하는 고가 갭 투자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진입장벽이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책 근간이 흔들리게 하는 정책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동안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투트랙이었어요. 다주택자 유입은 차단하고요. 매물이 늘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에요. 여기와 더불어서 고가주택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고가주택 사기를 어렵게 만들고요. 실수자 하더라도 사기는 어렵게 만들어요. 게다가 세부담은 늘리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1주택자 세금 노처치 전략을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냐? 다주택자였던 사람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고가 1주택으로 갈아타는 똘똘한 채 수요를 부르게 세제 제도가 개편이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민주당이 이것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이번에 발표한 정책,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같지는 않죠. 누가 봐도.
결국에는 1주택자 지지를 얻어보려는 정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고, 실제 그것이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반대편을 설득하는 논리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것을 낮춰야 한다. 세부담을 낮춰서 과세 대상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한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7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과 세부담 폭증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132만 표 차로 졌다. 이대로라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다고 이 반대파를 설득을 한 겁니다. 자, 과연 1주택자가요 고마워하면서 표를 줄까요? 야, 민주당 너네 덕분에 종부세 걱정이 없어졌다. 게다가 2년 채웠는데 집 팔아야겠다. 고마워. 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였으면은 3년 이상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야, 거의 12억을 그냥 까주네. 너무나 고맙다. 너네 찍을게. 이렇게 나올까요? 팔면 뭐 하겠습니까? 갈아탈 집은 더 올랐는데. 지금 집값이 유지되면요,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민주당을 거부할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번에 부동산 특위 발표 이후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확정되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인가?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